직선을 끊어서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세요. 여기 이 아름다운 서점문하고 서점 그림이 있어야 되고요. T도 이 미술관 그림이 있어야 되고 C도 수족관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여러분 다 봤죠? 근데 나만 못 봤으니까 여러분 본 거 생각하시면서 일단 볼게요. This beautiful bookshop, 이 아름다운 서점은요 해놓고 첫 번째 역보 포인트가 뭐냐면 used to be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use는 사용하다지만 used to라고 쓰고 앞에 아무것도 안 써요. 비동사 같은 거 없이 used to 뒤에 to를 쓰고 동사 원형을 쓰면 현재는 아니고 예전에만 그랬던 뭐뭐 하곤 했다 또는 뭐뭐 였었다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은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은 아니고 예전에 그랬었다. 예전에 하곤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서점은 예전에, 지금은 아니고 예전에 극장이었대요. 극장. 그런데 어떤 극장이냐 하면 피처링이라고 했어. 피처는요 뭐뭐를 특징으로 하다 또는 포함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선 ing니까 능동형 형용사로서 뭐뭇을 특징으로 하는이라는 의미로 쓰였겠다. 이걸 특징으로 하는 극장이에요. 매그니피센트 하면 웅장한, 장엄한이라는 뜻이죠. 거대한 거. 그래서 웅장하고 장엄한 그림들이 on its ceiling, 천장에 그려져 있던 그런 극장이었었답니다. 그랬다가 이제 2000년이죠. 2000년인 과거에 그 극장이었던 건물이 was repurposed, 우리 했었었죠? 뭐예요? 용도를 변경하다였고 용도가 변경되느라고 해석되겠죠? 용도가 변경이 됐대요. 2000년에. 이제 업사이클링 된 거죠. 어떻게 됐나 봤더니 첫 번째 시네마 세팅, 극장에 좌석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극장에 있는 세팅 좌석이 첫 번째 was removed, 다 제거된 거예요. 제거되었고요. And 그리고 rows of the bookshelves, 책장이죠. 책장 row 하면 열인데 그러니까 몇 줄의 책장들이 were installed 되었대요. install은 설치하다죠. 설치가 되었겠죠. PP. 의자 다 떼내고 몇 열의 책장들을 설치했어요. 근데 뭘 대신했냐면 in place of라고 하면 뭐뭐의 장소에서가 아니라 뭐뭐를 대신해서라는 뜻이에요. 뭐뭐를 대신해서예요. 뭐를 대신해서입니까? original, 원래 발코니가 있던 곳과 바닥이 있던 곳이에요. 원래 발코니와 바닥인데 발코니라고 하니까 우리 극장 가면 2층석이 있죠? 이 2층에 있는 석이에요. 2층석과 바닥석들, 그 자리에다가 책장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The red stage curtains, 빨간색 무대 커튼이 있었어요. 그 커튼, 다시 지울게요. 커튼이랑 theater box는요 귀빈석이에요. 가장 비싼 석이죠. VIP석. 그리고 and many other architectural details. 빨간색 커튼이랑 귀빈석이랑 그 밖에 다른 많은 건축학적인 세부적인 것들은요 해석까지 다 주어가 여전히 남아있대. 그러니까 이건 훼손하지 않은 거죠. 지금 훼손된 건 뭡니까? 좌석 없앴고 바닥이랑 2층석은 책장으로 바꿨으니까 이거 개조가 된 건데 앞에 있는 커튼이랑 지금 다시 말하지만 귀빈석이랑 다른 세부적인 것들은 형태를 보존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만든 거죠. 분사구문. 뭐를? 이 극장이라는 건물을 어떻게? 완전히 바꾼 게 아니라 역사적이고 그리고 럭셔리해서 호화스러운, 역사적이고 호화스러운 그런 장소로서 이 장소를 다시 바꿔낸 겁니다.
첫 번째는 극장이었던 건물을 서점으로 바꾼 업사이클링에 대해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업사이클링 볼까요? 이번엔 This museum, 박물관 얘기해 볼게요. 이 박물관은 is housed라고 했어. house는요, 소장하다는 뜻도 있고 위치시키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통째로 be housed in 하면 해석이 이 박물관은 former 하면 이전이라는 뜻이죠. 전. 이전에 발전소였던 곳에 있습니다라고 그냥 할 거예요. 뭐뭐에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 박물관은 예전에 발전소였던 건물에 있습니다. 즉 발전소가 박물관으로 된 거죠. After it closed down, closed down 하면 폐쇄되다. 원래 발전소 건물이요 1981년에 폐쇄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the government, 이 정부가 뭘 결정하냐면 transform, 바꾸기를 결정합니다. 우리 지긋지긋하게 맞춰 교과서에서 transform, turn, change 등등 그 발전소 건물을 뭐로 바꾸기로? 박물관으로 바꾸기로 결심을 합니다. 뭐 하는 대신에요? 발전소 필요 없으니까 파괴시켜가 아니라 발전소 건물을 파괴하는 것 대신에 용도 변경, 업사이클링으로 박물관으로 바꾸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now, 이제요, this museum, 이렇게 박물관이 된 이 건물은요, holds, 소장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national collections of the modern British artwork, 근대 영국 예술 작품의 국가적인 소장, 수집품을 가지고 있고요. and 그리고 나서 is famous, 유명하대요. 뭐 때문에 유명해요? 그것을 아까 했듯이 근대, contemporary, 현대, 그러니까 근현대가 되는 겁니다. 근현대 예술 작품을 소장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해요. 근데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다 그림이 없어서. 마지막 이 수족관은요 was founded죠. found는 발견되다고 founded라고 해야지 설립, 만들어지다는 뜻이죠. 이 박물관은 설립되었습니다. 이 수족관은 설립이 되었습니다. 1984년에 어느 부지 땅에다가 설치했냐면 역시 뽀물 이전에 그 이전에 피쉬 캐닝 팩토리예요. 뭡니까? 물고기 생선. 캐닝은 통조림이에요. 생선 통조림 만들던 공장 건물이 있던 자리에다가 용도 변경을 해서 지어진 거예요. 그럼 왜 통조림 공장 없앴어? 그게 after the fishing industry, 이 어획 사업, 어류 사업이나 생선 사업, 어업이 컬랩스했대요. 컬랩스는 붕괴되는 거죠. 붕괴. 망한 거죠. 이 나라의 어업 산업이 붕괴된 후에 한 팀이 decide to reuse, 재사용하기를 결심을 합니다. 이 통조림 회사 공장을요. 근데 재사용하기는 하지만 완전히 바꾸면 안 돼. still 여전히 retain, 유지하다. remain이랑 같아요. 유지해. 바꾸기는 하지만 여전히 유지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뭐야 갑자기? 갑자기 왜 나오는 거예요? 뭐를 유지합니까? 그 공장이 갖고 있던 아까 했듯이 역사적인 캐릭터, 특징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용도만 바꾸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현재의 모습, 지금은요, 그것은 hold thousands of plants and animals야. 수천 마리의 개의 동식물을 소장하고 있고요. with more than
600 species on display예요. 총 마리수나 가지수는 개수는 수천 개인데 종의 개수는 600종이 되는 거죠. 600종이 on display 전시 중이래요. 그리고 is enjoyed 앞에 있는 holds랑 병렬이요. holds, it holds, it is enjoyed. 그러면 그 아쿠아리움 수족관은 즐겨집니다가 되겠죠. 누구에 의해서? by both residents. resident은 거기 사는 주민들이에요. 현 주민들 그리고 토리스트 관광객들 모두가 즐기고 있습니다. 라는 수족관 얘기였어요. 자, 이렇게 인사이드 컬처는 끝입니다. 문법 말고 나올 게 없는 포인트들인데 그림이 없어서 출제가 될까 싶은 것들이었어요. 자, 내려가서 이거 문법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문법은요, 방금 했던 글에 줄줄 나왔었는데 바로 분사 있죠. 분사에 대한 네, 문법인데 분사는 ing 형태의 현재 분사와 소위 pp라고 부르는 보통의 ed꼴을 가지는 과거 분사가 있어요. 분사는 뭐냐면 원래 동사를 이렇게 ing나 ed꼴로 바꿈으로써 형용사로 쓰기 위해서 만든 걸 분사라고 하거든요. 그럼 형용사를 왜 두 가지나 만들었냐? 의미가 조금 달라요. ing를 쓰게 되면 얘는 형용사니까 니은 받침으로 끝이 나긴 날 거거든요. 근데 뭐뭐 하는 이라는 의미의 능동적인 의미의 형용사로서 쓰기 위해 만든 게 ing고요. 반면에 pp는 뭐뭐 된, 뭐뭐 해진, 뭐뭐 당한 이라는 느낌의 수동적인 의미를 담는 형용사로 쓰기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pp예요. 이게 가장 근본입니다. 절대 동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형용사예요, 둘 다. 뭐뭐 하는 ing, 뭐뭐 된, 해진, 당한 이런 건 pp. 그럼 실제로 분사는 어디에 씁니까? 분사가 들어가는 자리는요, 크게 세 가지예요. 분사의 위치는요, 첫 번째, 명사 앞에 올 수 있어요. 왜 명사 앞에 올 수 있습니까? 형용사니까요. 그럼 예를 들어 볼래요? 베이비 적어볼게요. 그럼 아기예요. 제가 아기란 명사 앞에다가 우는 이란 말을 쓰고 싶어요. 그럼 crying 쓰면 되죠. 왜? 그러면 우는 아기가 되니까. 이렇게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것 있고요. 두 번째는요. 명사 뒤로 갈 수도 있어요. 명사 뒤로 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볼게요. The person이라고 적었어요. 자,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인데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면 seen이라고 쓸 거예요. seen은 보다는 see 동사의 pp잖아요. 그럼 이게 뜻이 뭐야? 보는 사람은 절대 안 되죠. 왜? 그러면 seen이라고 쓸 거 아니야. seen이니까 이건 뭐야? 보여진 사람이거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목격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본 게 아니라 보여진 거니까 얘는 우는이었고 이럴 때 쓰는 거야. 보여진 거니까 당하는 거니까 pp를 쓸 수 있고 뒤에다 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디 갈 수 있냐면 보호 자리에 갈 수 있어요. 보호 자리는 가장 대표적으로 어딜 말하는 겁니까? 대표적으로 I was tired 같은 거예요. 나 피곤했다라고 적었잖아. 이때 tired는 ed꼴로 끝난 피곤해진이라고 하는 pp거든요. 앞에 명사 없죠. 뒤에도 없고요. 그냥 뭐야?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보통 비동사 뒤를 보호 자리에 가장 대표적인 자리가 말합니다. 이렇게 분사는 형용사로 쓰이며 명사 앞이나 뒤나 보호 자리에 갈 수 있어서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여기서 각각의 분사가 어떻게 적혀있나? 첫 번째입니다. I went to 나는 갔다 푸른 아트홀이라고 하는 미술관을 갔나봐. 왜 갔냐면 to see an exhibition 전시품이에요. 나는 어떤 한 전시품을 보기 위해 갔는데 그럼 지금 전시품이 명사잖아.
명사 바로 뒤에 봐라. 이디 꼴이 붙은 동사가 왔다. 근데 얘는 동사가 안 돼. 왜? 이미 이 문장에 동사는 먼저 나왔잖아. 동사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다시 어떤 동사를 쓰기 위해서는 이 동사의 주어도 있어야 하거니와 이 사이에 접속사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어. 그렇다면 반드시 이디 꼴은 PP가 될 수밖에 없고 뜻은 뭘까요? 타이틀은요. 명사로 제목이라는 뜻도 있으면 물론 여러분 제목이란 말은 다 알 거예요. 근데 뜻이 뭐였냐면 뭐뭐를 뭐뭐라고 제목 붙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원래 뜻이야. 이게 원래 뜻. 그럼 이게 PP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타이틀드라고만 바뀌면 이 말 중에 뭐가 빠지냐면 얘가 빠져요. 얘가 탈락이 되면서 뒷부분을 형용사이자 수동태 형태로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뭐뭐라고 제목 애기들이 말해줘. 제목 붙이다를 수동태로 말하면서 니은 받침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 붙이는은 아니겠죠. 붙이는 지가 하는 거니까. 그렇지, 붙여지. 뭐뭐라고 제목 붙여지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뒤에 보니까 제목이 있죠. 이게 제목인 겁니다. 그러니까 업사이클 더 월드, 전 세계를 세상을 업사이클 하라 라고 제목 붙여진 전시품을 보기 위해 미술관에 갔습니다. 가서 나는 뭘 봤어요? 액세서리나 담요나 가구 따위를 봤대요. 네? 죄송한데 에어컨 좀 틀어줄 수 있어요? 저기 에어컨 그냥 위로 가지 이 새끼랑 더워서 공부에 집중이 안 돼요. 켜지냐? 그럼 위로 올라가야 돼. 아니 쌤이 이네 쌤이 여기 얘네 휴대폰에 아니 뭐해? 아니 그거 뭐해? 뭐야 공부? 공부 열심히 해. 수성구처럼 되길 바래. 미안. 자, 두 번째 픽이 볼까요? 이거는 I like the earrings. 내가 거기 있는 전시품 중에 귀걸이가 되게 좋았대. 자, 귀걸이하고 뒤에 메이드 보이지? 이미 아까 말했던 대로 동사가 나왔다? 근데 다시 동사가 나올 수가 없다니까?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얘는 PP로 판단이 되어야 되고 메이킹이라고 쓰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왜요? 앞에 있는 명사인 귀걸이를 수식한단 말이야. 그럼 귀걸이를 만드는 귀걸이는 아니죠. 귀걸이 입장에서는 만들어진 귀걸이니까 당연히 메이드라고 쓴 거죠. 만들어진 귀걸이. 근데 프롬이 나왔네. 뭐뭐로부터 만들어진 거니까 뒤엔 재료가 나온다는 얘기고 다시 이어서 바로 뭐가 나오냐면 얘도 역시 동사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이미 동사 나왔다니까. 얘도 PP야. 이 경우는 뭐야? 얘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몄지만 얘는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호텔키는 뭡니까? 병뚜껑이죠. 근데 어떤 병뚜껑이에요? 사용된 병뚜껑이라고 해서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PP가 보여요. 그죠? 자, 여기까지 묶을 거예요. 그러면 해석 다시 해볼까? 사용된 병뚜껑으로부터 만들어진 반지, 귀걸이가 제일 좋았대. 그래서 이건 가장이라는 좋았다를 수식하는 겁니다. 가장 좋았대요. 그래서요, 나는요, 뭐라고 해요? 한 쌍을 샀대요. 귀걸이 한 쌍을 샀겠죠. More than 100 tons. 100개 이상이 되겠죠? 숫자 앞에 뭐뭐대로 뭐뭐 이상. 100개 이상의 물건들이 were on display. 진열 중이었고요. 그래서요, it took me 2 hours to see everything. 자, 요거는 시간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인데, 자, 봐요. 이 쓴 다음에
take를 써요. 근데 이게 이제 과거면 took가 되겠죠. 이 뒤에 사람을 써요. 사람을 A라고 할게요. 그 뒤에 바로 B를 쓸 건데 B는 시간이나 돈이 올 거예요. 이 경우에는 시간이 왔네요. 2시간. 그리고 난 마지막에 to를 쓰고 동사를 쓸 거예요. 이렇게 쓰면 해석이 A가 사람이 부위하는데 저 뒤에 있는 행동을 하는데 B라고 하는 시간이나 돈이 들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얘는 바꿔 쓸 수가 있다. 얘는 고스란히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is고 takes 똑같이 써요. 대신에 이거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순서를 바꾸면 시간 B가 먼저 왔잖아요. 시간이나 돈 B가 왔죠. 그리고 그냥 순서를 바꿀 것 같으면 문법이라는 게 왜 필요하겠어요? 바꾸는 대신에 뭔가 추가가 돼야 돼. 뭐가 들어가냐면 for이 들어가요. for. 이게 바로 의미상의 주어예요. 우리가 1과에서 배웠던 for를 쓴 다음에 a를 넣는 거죠. a를 넣고 나서 마지막 투부정사는 그대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b가 바뀌면 for이 추가된다는 거. 시간이 먼저 나오고 돈이 먼저 나오면 for이 추가된다는 거예요. 자, 이 형태대로 바로 가볼게요. it took 사람 나오고 시간 나오고 투부정사 나왔죠? 해석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뭐 하는데 see everything 모든 걸 다 보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걸 제가 아까 밑에 바꿔놨던 다른 형태로 바꿔서 어떻게 된다고요? it took 2hours부터 쓰면 for me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for me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 it took 2 hours for me to see everything. 그것은 is definitely worse. definitely냐면 단연코 분명히 확실히란 뜻이고 얘는 역시 또 수어가 나왔습니다. be worse. worse는 가치가 있느냐의 형용사인데요. 뒤에 ing 분사를 달고 와서 부위할 가치가 있는 이렇게 잡혀요. 그래서 그것은 했는데 그것이 뭐냐 봤더니 뒤에 봐봐. 그것은 분명히 worse visiting alone or with your friends. 친구와 함께 또는 혼자 방문할 가치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시 가리키는 건 프로나토리 되겠죠. 여기는 is은 뭐예요? 이건 가주어예요. 가주어. 일종의 가주어로 봐야 될까? 마지막 You will be able to find 당신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다양한 물건들을요. 또 PP 나왔죠? 설계된, 디자인된이라고 할까요? 디자인된 물품들이요. 어떻게? 이는 eco-friendly way,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디자인된 많은 물품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오셔요 라고 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PP를 살펴봤습니다. ing와. 자, 내려가서 문제예요. 문제. 하나만 같이 풀고 나머지 여러분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해보자. 1번 뭐 하라는 겁니까? 이미 동사 나왔죠 여러분? 나는 샀다. 자, 항상 그래. 동사가 나왔으면 그 다음부터는 ing나 PP야. 접속사가 없는 한 나는 핸드폰 케이스를 샀습니다 했고 이제 써야 돼요. 이 자리에다가 막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라는 말을 못 쓰는 거야. 만들어진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은 만들어진 쓰고 뒤에 뭐뭐로 쓰고 나무 써야 돼. 영어는 항상 우리말과 거꾸로 가니까 나무로 만들어진. 어떻게 해? 이걸 이제 활용해야 되죠. 메이크를 만들어진이라고 쓰려면 수동의 의미니까 PP를 써야 돼. made라고 쓰면 되죠. made. 그리고 뭐뭐로가 여기에 해당하는 of가 됐네. 그 다음에 wood라고 쓰면 나무로 만들어진이죠. 자, 밑에 거 해봐.
자, 같이 볼게요. 이제 He's looking at a picture. 그는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일까요? 자, 이걸 같이 쓸 거죠. 그림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니까 우린 그려진이라고 쓰게 될 거예요. 뭐뭐에 의해를 나중에 쓰고 마지막에 내 친구를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painted by his friend가 될 거고요. 세 번째, 그녀는 살아왔대요. 뭘 살았냐면 어떤 부상, 상처와 함께 살아왔답니다. 인절이요. 어떤 부상이냐면 이게 일으키다잖아 또는 발생하다죠. 발생된 상처 아니겠습니까? 역시 PP를 쓸 거예요. 퍼즐이라고 쓸 거고 뭐뭐에 의해 by 쓴 다음에 교통사고 쓰면 되겠죠. caused by the accident가 될 거고요. 자, 파트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법은요.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사실 할 얘기가 엄청 많은데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문장이 있어요. 문장은 보통 이렇게 생겼죠.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이 뒤에 뭐가 있거나 없거나 하는데 보통 뭐 보어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목적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 때로는 전치사가 나와서 전치사 또 명사를 달고 온 경우가 있다. 이렇게 생긴 게 보통의 문장의 형태란 말이에요. 근데 주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주어에도 어떤 단어를 넣는 거잖아요. 주어에는 우리 명사라는 단어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어나 목적어라고 하는 동사에 대한 대상이거나 주어를 보충하는 설명, 보충해주는 말, 이 보어나 목적어라고 하는 이 자리에도 명사가 올 수 있답니다. 그리고 전치사 중에는 당연히 명사가 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문장 안에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맨 앞에 주어 자리나 동사 바로 뒷자리나 전치사 뒷자리 이런 자리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긴 문장들은 전부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가 있는데 관계대명사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건 문장이야. 문장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주어는 뭐뭐다로 끝나죠. 이게 문장이에요. 근데 문장을 관계대명사로 바꾸면 명사가 맨 앞으로 튀어나가요. 지금 말했던 이것 중에 그 누구로든지 갈 수 있어요. 명사가 앞으로 튀어나가고 뒤에 문장이 와요. 근데 이 문장에는 뭐가 빠져 있어요? 명사를 뺀 문장이 온 거예요. 자,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문장 하나를 써보겠습니다. The man saw you라고 적어볼게요. 이건 분명 문장이죠. 그 남자는 주어, 봤다 동사, 너를 목적어예요. 그 남자는 너를 봤다로 끝납니다. 이건 문장 맞아요. 근데 제가 이 중에 명사 하나를 먼저 쓰고 나머지 걸 뒤로 빼볼게요.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죠. 이거부터 해볼까요? 빼도 안 빼도 앞자리네요. 자, 일단 앞으로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그냥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다가 관계대명사라는 걸 집어넣을 거예요. 맨은 사람이에요. 사람일 때는 who를 넣습니다. who를 넣고요. 이제 나머지 문장을 진짜 그대로 써볼게요. 자, 이렇게 쓰면 완전 달라요. 이 두 가지의 기능은요. 얘는 이 자체로서 완전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너를 봤다. 반면에 얘는요. 그 남자가 너를 봤다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의미는 통할지언정 그렇게 해석하면 이게 포함된 문장을 해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얘는 말 끝에 무조건 뭘로 끝나야 되냐면 그 남자라는 말이 가장 마지막에 나와야 돼요. 문장을 말할 때는 주어를 가장 먼저 말하게 되지만 관계대명사를 쓰게 되면 맨 앞에 있는 건 무조건 가장 마지막에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해석의 순서는 거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앞으로 갔죠. 그 남자가 너를 봤다. 근데 이건 어떻게 된다? 너를 봤던 그 남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엄연히 다르죠? 그러면 이 문장은 언제 쓸 수 있습니까? 이제 내가 한글로 써볼게요. 그 남자는 너를 봤다라는 것과 너를 본 그 남자. 자, 얘는요. 둘 중에 누가 활용성이 더 높아요? 얘는 활용할 수가 없어요. 이미 끝났잖아요. 그죠? 그 남자는 너를 봤다. 뭐라고 더 말할 거야? 말이 끝났는데. 근데 너를 본 그 남자는 사실 완성되지 않았죠.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완성시켜 볼게요. 나는 너를 본 그 남자를 알아. 되죠? 문장의 일부로 들어가게 되죠. 나는 이 문장의 새로운 주어가 됐죠. 그리고 너를 본 그 남자가 통째로 뭐가 된 겁니까? 내가 아는 것의 대상인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통째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고 때로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번엔
얘를 그냥 주어로 바꿔볼게요. 너를 본 그 남자는 마이크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관계대명사를 이용하게 되면 결국 뭐가 되냐면 명사로 끝나게 돼요. 그게 명사입니다. 명사. 그러니까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모로 이건 좀 많이 보고 익혀야지 익숙해지는 문법이라서 제가 남들과는 좀 다르게 설명을 해봤는데, 자 이제 다시 정리를 할게요. 내가 앞으로 보낸 명사 있잖아요. 앞으로 보낸 명사를 뭐라고 하냐면 선행사라고 해요. 한자예요. 먼저 선자에 나갈 행자의 말사자입니다. 앞으로 나간 말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 뒤에 내가 아까 뭐 쓴다고 했습니까? 관계대명사를 쓰게 된다고 했죠. 관계대명사는요 크게 두 가지 갈래가 있어요. 후 갈래가 있고 위치 갈래가 있어요. 후는 언제 쓰는 거냐면 선행사가 사람일 때 쓰는 거예요. 위치 계열은요 앞에 있는 선행사가 사람이 아닐 때 쓰는 겁니다. 자 이게 큰 갈래예요. 이 갈래 속에 각각 또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게 있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게 있고, 소유격 관계대명사라는 게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주격, 목적격, 소유격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 격은 또 왜 나눠지는 건가요? 제가 아까 그랬죠. 얘는 뒤에서 앞으로 간 거잖아요. 이게 원래 있던 자리 있죠. 선행사의 원래 자리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 격이라고 하는 건 선행사의 원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자리. 그럼 주격은 얘들아 주격하니까 뭐가 떠올라? 주어가 떠오르죠. 선행사가 원래 주어 자리에 있었을 때 주격 관계대명사를 쓰는 겁니다. 그럼 뭔 말이라고? 선행사가 원래 주어 자리에 있었을 때 쓰게 되는 게 주격이고요. 그럼 다 같아요. 나머지는 목적격은 뭐예요? 선행사가 원래 어디 있었을 때? 목적어 자리에 있었을 때 쓰는 거예요. 소유격은 뭐예요? 선행사가 원래 소유격 자리에 있었을 때. 이건 소유격은 뭐냐면요. 얘들아 보통 소유격 어떻게 쓰는지 봐봐. My hobby is drawing picture. 뭐예요? 나의 취미는 그림 그리는 겁니다. 썼죠? 나의 취미. 이거 소유격 맞죠? 내가 지금 소유격 어디다 썼니? 그냥 이 자체가 주어니? 아니지. 이 문장의 주어는 뭐야? my hobby가 주어지. my hobby가 주어고 my는 취미라고 하는 주어 앞에서 살짝 붙은 거잖아. 주어 앞에 있는 소유격이야. 관계대명사에서 말하는 소유격은요. 선행사가 주어 앞에 있는 소유격일 때 쓰는 거예요. 주어 앞에 있는 소유격일 때 쓰는 거예요. 이 말이 조금 다소 생소하니까 제가 소유격에 대한 예문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헐 헐하지 말자. 그녀라고 해. 헐라고 하자. 헐. 헐. The girl's father is a doctor라고 쓸게요. 이 자체로 문장입니다. 그 소녀의죠. 지금 제가 의 쓴 거예요. 그 소녀의 아빠가 의사입니다. 이건 그냥 문장, 어떻게 할 수 없는. 제가 이걸 이 중에 하나를 앞으로 보내서 관계명사를 만들어 볼게요. 저 이거 보낼게요. 그러면 원래 이 문장이 좀 요까지가 주어져. 그 소녀의 아빠인데 저는 주어 앞에 있는 이 소유격만 앞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더 거리 가요. 대신에 앞으로 갈 때는요. 소유격은 빼고 그냥 걸만 갈 거예요. 걸만 갔지? 그러면 내가 지금 뺀 게 뭐라고? 주어 앞에 있는 소유격을 뺀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후주를 집어넣을 거예요. 넣었죠? 이제 나머지 거 쓸게요. 이거 빠졌으니까 이거 쓰면 되죠. 써요. The girl whose father is a doctor. 자, 그럼 이건 그녀의 아빠는 의사입니다가 아니야. 아까 어떻게 하라고? 거꾸로 가랬지. 그럼 어떻게 된다? 아빠가 의사인 그녀가 되는 거예요. 아빠가 의사인 그 여자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럴 때 소유격을 쓴다고요.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써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들이 각 격으로 바뀔 때는 그럼 뭘 써야 됩니까, 선생님? 주격일 때는요, who를 그대로 써요. who 쓰면 돼요. 목적격일 때는요, whom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who도 되고 whom도 됩니다. who도 되고 whom도 돼요. 소유격일 때는 방금 했듯이 who's를 쓰면 돼요. whose. 사람이 아닐 때는요, 위치를 쓰면 돼요. 사람 아닐 때 목적격도 위치를 쓰면 되고요. 사람 아닐 때 소유격은요, 사람이랑 같이 who's를 쓰거나 of which라고 하는 형태를 쓰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안 가도 돼. 얘기들 이번에 지금 이거 처음 듣고 막 어려운 사람들아, 소유격은 무시하셔도 돼요. 이번 시간에 소유격은 안 나옵니다. 소유격까지는 안 나와요. 주격 안에 목적격만 출제가 될 겁니다. 어려워하지 마.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이거 무시해도 돼. 아까 것만 좀 이렇게 주면 돼요. 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공통으로 뭘 쓸 수 있냐면 이 선행사 상관없이 공통으로 대은 다 가능해요. 공통으로 대은 다 가능합니다. 뭐 빼고? 소유격 빼고. 근데 소유격은 안 나올 거니까 얘기 안 할게요. 소유격은 불가합니다. 그거 적어드릴게요. 소유격 제외. 소유격은 된 못 씁니다. 소유격은 빼고 다 가능해요. 자, 이거 칠판이 옆으로 밀려서 화면이 안 보이니까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화면 멈춰놓고 필기하거나 보시고 다시 돌릴게요. 찰칵. 다시 갑니다. 근데 애기들 이런 게 지금 제가 정교반 친구한테 말했어요. 고등학교 가면 학교에서 이런 거 일일이 다 안 해주고 시험 대비 때도 이런 거 설명 다 하기 빡세다. 그래서 보편적인 영어 실력, 이런 기본적인 실력은 정규 시간에 충분히 다져놓는 거다라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아마 느끼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설명하는 것들이 그냥 쉬운 분들이 있을 거고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시험 대비만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요. 시험이 끝나고 나면 정규에 돌아가셨을 때 최대한 많이 채우셔야 돼요. 요거 카메라 어차피 찍혀 있으니까 영상으로 보셔도 되고 시간 없어서 못 쓰게 되는 사람은 카메라 찍어도 됩니다. 제가 계속 들을 수가 없어서 일단 요거 냅두고요. 갈게요. 자, 첫 번째 볼까요? I have not failed. 나는 실패하지 않았어. 지금 명언인데요, 보니까 토마스 에디슨의 명언이군요. 나는 단지 발견했을 뿐이래. 10,000 ways, 만 가지 방법을. 자, 방법은 명사 맞죠? 일단 명사 나왔어. 뒤에 대포이지. 이 대시 아까 말했던 공통으로 들어가게 대시되는 거야. 볼까요? 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아까 쉬운 말 내보자. 이걸 앞으로 나간 명사라며. 그러면 뒷문장은 이거 빼고 나머지 썼다며. 이거 나머지라며. 자, 그럼 뭐가 빠져있냐? 자, 이 문장에 원래 얘는 어디 있었을까요? 지금 이건 동사인데요.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어. 맞아요. 여기 지금 주어가 없잖아요. 아, 원래 문장 뭐예요? 원래는 ways, want, work가 원래 문장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거 만두 있었겠지만. 그럼 원래 문장은 뭐니? 만 가지 방법들이 효과가 없다예요. 근데 이걸 만 가지 방법이란 말로 끝내려고 이 사이에 대세 딱 넣었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효과가 없는 만 가지 방법이라고 되는 거지. 그렇게 말을 해야 앞에 있는 동사랑 연결할 수 있잖아. 이걸 그냥 쓰면 동사가 다시 나오잖아. 나는 발견했다, 방법이 효과가 없다. 그렇게는 안 된다고. 동사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가 없는 만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워지죠. 자연스러워졌어요.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아까 말했던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웨이즈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로 바꿀 수 있어? 위치로 바꿀 수 있겠지?
위치로 바꿀 수 있어. 주격 관계사는 뭐라고? 뒤에 주어가 없는 거야. 걔가 앞으로 간 거야. 두 번째 문장 a person. 자, 사람 나왔다. 명사야, 그치? 명사이자 이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기는 해. 바로 뒤에 보니까 뭐 나왔어? 후. 사람이랑 관계되면서 후 나왔다, 그쵸? 뒤에 볼게요. Never made a mistake. 결코 실수를 한 적이 없다. 역시 동사야. 뭐 없어? 주어 없어. 원래 문장 뭐야? 원래 문장이 a person never 한 번 더 쓰고 앞으로 안 쓸 거야. made a mistake. 원래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뜻이 뭔데? 한 사람은 결코 실수하지 않았다야. 이 문장을 얘를 보내서 마지막 해석하게 만드니까 어떻게 돼야 돼?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럼 사람으로 끝났으니까 다시 동사를 쓸 수 있는 거야. 동사를 쓸 수 있다고. 결코 실수를 하지 않았던 사람은 결코 새로운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아, 그 말은 뭔가를 시도하면 실패라는 것, 실수라는 건 필연적이라는 얘기지. 얘도 뭐예요? 주격 관계 대명사예요.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얘는 대수로 바꿀 수 있겠죠? 아까 대수는 공통이라고 했으니까. 세 번째, an idea. 하나의 생각, 역시 주어이자 명사. that 나왔어요. 뒤에 뭐 있나요? 동사 있네요. 뭐 없어요? 주어 없어요. 얘도 역시 주격 관계 대명사. 해석은 거꾸로야. An idea is not dangerous까지 묶을게요. 왜? 다시 동사가 나오지. 여기까지가 주어란 얘기죠. 위험하지 않은 생각이네요. 그럼 위험하지 않은 생각은 is unworthy. 아까 우리 worth 한 적 있지. 가치가 있는 on이 붙었으니까 가치가 없는다는 뜻이죠. 위험하지 않은 생각은 가치가 없대. 뭐 할 가치가 없냐면 of being called 불릴 가치가 없대. 불릴 가치가 없대. 뭐라고? called는 뭐뭐라고 불리 이렇게 되는데 이 자리도 사실은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오려나? being called가 뭐냐면요. 수동 형태의 동명사거든요. 이건 여기 과에서 다루는 문법은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설명을 할 게 있으니까 여기 좀 외워봐봐. 이게 왜 그러냐면 동우가 작년이었나? 제가 작년에 동우 2를 맡았었거든요. 교과서 이렇게 본문 외에 있는 예문에서 서술형이 나왔어요. 통함기 하는 거. 너무 어이없이 그냥 나왔거든. 어이없이 이게 영자가 갑자기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콜은 뜻이 뭐뭐를 뭐뭐라고 부르다예요. 콜링이라고 쓰면 뭐뭐를 뭐뭐라고 부르는도 되고 부르는 것도 됩니다. 왜냐하면 ing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얘는 우리가 지금 배웠던 현재 분사 뭐뭐 하는이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 하는 것에 해당하는 동명사로도 쓰이잖아요. 그래서 ing는 맥락을 빼면 둘 중에 하나로 맥락을 빼면 일단은 원칙적으로 두 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컬링하면 뭐뭐를 뭐뭐라고 부르는 또는 뭐뭐를 부르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제가 being을 쓴 다음에 콜라고 써볼게요. 형태가 being pp거든요. 이러면 뜻이 뭐냐면 수동태라서요. 이게 빠져요. 뭐뭐라고 불리는 것 또는 뭐뭐라고 불리는 돼야 되고 그럼 이 셋 중에 적지어에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지 얘기해 줄게요. 오브가 뭐예요, 여러분? 오브 전치사죠. 자,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한정돼 있었어. 전치사 뒤에는 명사를 쓸 거면 명사를 쓰고 동사를 쓸 거면 무조건 ing로 시작해야 돼. 무조건 ing 시작해야 돼. 무조건. 그러면 지금 여기는 위험하지 않은 생각은 아이디어라고 불릴 가치가 없다라는 말이야. 말 자체는 당연히 맥락상 우리가 아이디어를 좋은 아이디어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고 아이디어 입장에서는 불리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수동이 들어가야 되는 건 무조건이야.
그렇다고 콜드라고 못 쓴다고. 왜? 이게 분리는 맞잖아. 근데 오브가 전치사라서 전치사에 무조건 ing가 붙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경우의 수 중에 ing로 시작하면서도 수동태의 의미를 가지는 친구. 그래서 얘를 써야 되는 거야. 아이디어라고 불릴 것에 대한 그런 가치가 at all, 전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해볼게요.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Please recommend, 추천해 주세요. 명령문의 의미 동사가 나왔습니다. 소설을요. 소설 명사 맞죠? 자, 얘가 이제 아마 선행사가 될 거예요. 그럼 얘가 뒷문장에서 뭐가 빠져야 되는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Is teenagers interesting that too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떤 말이 만들어야 됩니까? 이건 10대라는 뜻이죠. 이건 뭐뭐이다라는 뜻이고, 얘는 흥미로운이라는 뜻이고, 얘는 관계대명사고, 얘는 뭐뭐에게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이 만들어질까요? 소설인데 어떤 소설? 10대에게 흥미로운 소설이겠죠. 그럼 이게 원래 문장은 어땠을까요? 노벨. 소설은 is 뭐다? 흥미롭다. 소설은 흥미롭다. 누구에게? to. 10대에게 teenagers. 이렇게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소설은 흥미롭다. 10대들에게. 그러면 주어 자리에 있던 노벨이 앞으로 간 거네요. 그럼 나는 얘를 선행사로 썼고 바로 뒤에 관계대명사인 that을 쓸 거고 이 that은 which로 바꿀 수도 있겠죠. 빠졌으니까 바로 is 써서 나머지 걸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럼 해석 어떻게 돼요? 10대들에게 흥미로운 소설 한 편을 추천해 주세요가 되겠죠.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해봐. 쓰라려 드릴게요. 밸류를 쓰는 귀중품입니다. 테이프는 도둑이죠. 누가 봐도 도둑이. have been stealing 하면 훔쳐왔다는 뜻이죠. 뭐뭐를 훔쳐왔다가 될 거고. 얘는 관계대명사. 그러면 얘는 가장 먼저 써야 되는 게 누구인지를 누가 판단합니까? 얘가 판정을 짓는 거예요. 왜? 이거가 뭔지를 알아야지. 이게 뭐뭐를 체포하다야. 그러면 다음 단어 중에 체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일단. 그렇죠. 도둑밖에 없죠. 도둑이 무조건 선행사일 수밖에 없죠. 귀중품을 체포할 거예요? 도둑을 체포해야겠죠. 그럼 도둑 썼으면 관계대명사 나올 거고 도둑이 귀중품을 훔친 거니까 도둑은 원래 주어였겠죠. 그럼 주어가 빠졌으면 바로 동사를 쓰고 귀중품을 쓰면 되겠죠. 3번은 어떨까요? 3번은 This is a story about. 이건 어떤 이야기인데 한 소년과 삐리리에 대한 얘기를 해. 그럼 삐리리가 나와야지. 관계대명사 새, 그의 마을, 산다, 어디에야. 그럼 당연히 그 새는 그의 마을에 산다가 아니라 새에 대한 얘기겠지. 어떤 새? 그 마을에 사는 새라고 하겠죠. 그러면 새가 주어였겠네. 자, 여기 다 있으니까 바로 넣어볼까요? Arrested. A thief가 1번이죠. A thief. 어떤 사람? 관계대명사 주격 2번 후. 동사 had been stealing. 뭐를? valuables. 귀중품들을 훔쳤던 도둑들. 3번. 자, 아이와 어떤 거? 새 한 마리. 근데 어떤 새? 주격 관계대명사 that. 바로 동사 나와야 되지? 살았던 새. 근데 어디에? 4번. 그의 마을. 5번. 여러분 지금 학교는 진도를 어디 나가고 있나요? 다 나갔나요? 외부 질문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어 아직? 지금은구나.
시험 범위가 다 끝이 났습니다. 열심히 따라오시라고 고생 많았고요. 자, 이제 시험 공부가 시작이죠. 사실 제가 끝낸 거지 여러분들이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을 최대한 가능한 디테일하게 시험 보는 그 순간까지 머릿속에 가져가는 것이 관건이고요. 영어는 별거 없어요, 여러분. 수학은 여러분들이 지금 푸는 그 문제집에 있는 그 문제가 나오지 않죠. 즉 숫자가 똑같이 나오지 않잖아요. 문제를 푸는 요령만을 기억하면 시험지에서는 활용을 할 뿐이죠. 근데 영어라는 과목은요, 활용은 아니에요. 활용하려면 영어를 애초부터 되게 잘해야 돼요. 그럼 그런 친구는 사실 시험 공부 따로 안 하고도 기본적인 영어 실력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없죠. 그런 친구들은 전교권 1, 2등 하는 친구들이 있고, 보통의 친구들에게 영어는 다 무슨 과목입니까? 이 많은 개별적인 내용들을 다 암기하는 분명한 암기 과목이에요. 암기 과목이에요. 그 중에서 단위수가 엄청 높은, 여러분들 대학 가는데 들어가는 비율이 매우 큰 그런 암기 과목입니다. 그럼 암기 과목은 양이 많아요. 그럼 뭐의 싸움이야? 내가 암기했던 걸 누가 최대한 많이 끝까지 남기고 가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암기를 최대한 남기려면 뭐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반복하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IQ가 136번까지 아니라 무조건 까먹습니다. 무조건 까먹어요. 봤던 거 지금까지 진도 나눴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뭘 하시는 거냐면요, 우리 지문의 전체 분량 있죠. 그걸 나누세요. 남아있는 시험 기간에 일수로 나누셔서요, 한 번씩 끝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월, 화, 수, 목, 금, 토가 일요일까지 이제 일주일 남았잖아. 그럼 월요일에 교과서 1과 한다고 쳐요. 그리고 화요일에 뭐 수학한다고 치고, 수요일날 2과 한다고 치세요. 금요일에 뭐예요? 외부 지문 한다고 치세요. 외부 지문 내용이 좀 많죠. 그러면 외부 지문을 이틀에 나눠서 해야 됩니다. 사실 하루에 한 과 공부하는 건 이미 다 배우고 이만큼 와서 홀라 한 과밖에 못하는 건 좀 적은 양이에요. 만약 한 과 할 것 같으면 수학을 하는 날에 해야 됩니다. 1과 하고 2과 하고 외부 지문 하나 하고 반절 나눠서, 목요일에 외부 지문 나머지 반절 나눠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금요일날 교과서 본문 외를 하시든지 해서 요까지 하루에 잡아서 다 잡으시고, 토요일이면 여러분 다음 주면 다음 주에 시작해서 우리 집보가 언제지? 집보가 다음 주 일요일이 우리? 다다음 주지. 다음 주. 우리가 4월 30일이 직보죠. 4월 30일이면 그래 다행이다. 그래도 우린 좀 하나 남았네. 아 다행이다. 왜 내가 다행이냐? 그러면요 진짜 여러분 지금 다 2등까지 갈 수도 있어.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계획표는 내가 세워줄 수는 없거든. 근데 중요한 건 너희들이 무슨 학원을 몇 개를 다니든 상관없어. 꿈이 뭐든 대학 진로가 뭐든 대학에 갈 거라면 무조건 남은 기간 동안 전체 지문 범위를 최대한 반복할 수 있게 잘라 넣으셔야 돼요. 이게 항목에 해당되면요, 아니 실컷 공부 안 하다가 어차피 벼락치기 선생님 내일 시험인데 오늘 잠 안 자려고요. 그러면 얘들아 그게 머릿속에 막 우겨 넣는다고 내일 다 나올 것 같아? 절대 안 나와요. 중학교 때랑 달라요. 중학교 때 되었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분량이니까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보면 분량이 달라요. 동호니까 그나마 이만큼이긴 하지만 그런 습관을 가져가면 여러분 앞으로 고3 내내 똑같이 갑니다. 결국 더 잘할 수 있는 걸 못하고 늘 그 정도 선에서만 만족하고 살아가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남은 기간에 꼭 지문 개수를 나눠서 공부를 하시고요. 제가 그 인위적인 틀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오늘 지문을 나갔으니까 앞으로는 다 수업 시간에 시험 보게 될 거예요. 클릭 시간에는 개념 문제나 여타 것들을 하게 될 거고요. 제 시간에 해석 시험이랑 단어 시험을 좀 보게 될 거고, 그걸 오늘 이제 시험 본다고 했었죠. 이 외부 지문은 오늘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오늘이 시작이고요. 제가 오늘 시험 보고 혼내진 않을게요. 단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수업만 하느라 주고 와서 클린 시간에 시험 보는 것들은 사실 신뢰하지 않아요. 더러는 그냥 보면서 했을 거고. 근데 이걸 보면 비로소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학생이라는 걸 제가 확실히 알 수가 있겠죠. 또는 이번 시험에 대한 의지를 알 수 있는 거고. 단 이걸 못 봤다 해서 제가 뭐 의지가 없는 의지 박약이네 뭐 커서 뭐 되려고 그냥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단 공부만 물어볼 거예요. 이 정도 하는 것이 본인의 목표이고 만족하는 지금 현재의 삶 상황인 건지 아니면 더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줘서 그러고 있는 건지 그 정도만 제가 파악하는 선에서 시험을 보겠습니다. 시험은 외부 지문 7개 본다고 했고요. 지금 7시 8분이에요. 저는 10분에 바로 전체 같이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